광양보건대가 공영형 사립대 지정을 추진해 회생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학교 정상화로 가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지도가 높은 가운데 호남에서는 더더욱 압도적입니다. 여수시가 비정규직 공무원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현재 여수시 비정규직은 330여 명입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순천문화재 달빛 야행이 펼쳐집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야간형 문화 향유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전남 동부권 뉴스입니다.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보건대가 공영형 사립대 지정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보건대 입장에서는 학교 정상화에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위 횡령 혐의로 학교 설립자인 이용화 씨가 구속돼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광양보건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최근 서남대와 광양보건대 등을 청산 대상으로 거론해 학교 존폐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국가 장학금마저 지원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신입생 모집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양보건대가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 지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가 사립대의 경비 50%를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 절반을 공익이사로 채워 정부와 사립대가 함께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결과 D나 2등급을 받은 30여 개 대학이 대상이기 때문에 광양보건대는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대학으로 선정이 되게 된다면 사립대학, 지방 사립대학이 갖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 대학이 처한 상황에서는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양시도 광양보건대 회생을 위해 공영형 사립대 지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조속한 대학 정상화를 통해 지역 거점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서 미리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또 지역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학 개혁이라는 교육부의 정책 기조가 확고한 가운데 광양보건대가 공영형 사립대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행보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특히 호남의 지지는 압도적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이전 정부 때와는 달랐습니다. 각본 없는 질문이 이어졌고 대통령의 답변엔 막힘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사와 다짐의 말을 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 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취임 이후 100일이 지나는 동안 권위를 내려놓고 소통하려는 모습에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공감대를 이렇게 대중들한테 더 알려줄 때 그 진실성이 저희들한테 더 와닿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서민과 약자를 우선하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안부나 그런 거 챙기실 때 잘한다고 생각하죠. 전과 다르잖아요. 특히 호남민의 평가는 더욱 후합니다. 국정수행평가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줄곧 90% 이상을 유지했고 전국 평균치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5.18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인사차별을 없애고 균형 발전의 의지를 밝힌 점들이 호남의 기대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잘하죠, 양반이. 참 대통령 중에 최고예요, 최고.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최고의 지지를 받다가 임기 말에 지지율이 6%까지 추락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례는 그래서 두고두고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윤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과제에 대한 현지 점검을 위해 청와대 비서관이 광양을 방문했습니다. 황태규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은 오늘 광양시를 방문해 국정운영 과제 가운데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 산업 육성과 이순신 호국 관광매트 조성에 관한 현지 점검과 함께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황 비서관은 이어 광양항으로 자리를 옮겨 항만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듣고 해당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 등을 관계자와 논의했습니다.
여수시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무원과 외부 인사 8명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범위와 전환 방식, 채용 방법을 결정합니다. 8월 기준 여수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38개 부서 330여 명입니다. 나주에 이어 전남의 또 다른 4곳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이른바 살충제 달걀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발표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순의 한 산란계 농장 단지입니다. 나주에 이어 이곳에 있는 달걀 농장 3곳에서도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각 0.272ppm, 0.041ppm, 0.024ppm으로 기준치를 최대 27배 초과했습니다. 무안의 한 농장에서도 기준치보다 많은 0.023ppm이 검출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충제를 기준치보다 더 많이 사용한 농장은 전남 지역에선 나주와 화순 등 모두 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농장주들은 비펜트린은 사용한 적이 없는데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억울해합니다. 저희가 쓴 부분에서 성분이 나왔으면 이해를 하고 저희도 반성을 하고 바로 조치를 국민한테 따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쓴 제품이 아니에요. 성분이 안 돼 있어요. 전남 97개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친 축산당국은 살충제 성분이 과다 검출된 농장을 중심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농장을 잘못 발표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주의 한 농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가 몇 시간 만에 오류라며 바로잡았습니다. 몰라요. 지금 가고 폭포가가지고 좀 같이 지금 좀 품질관리하고 가보려고요. 어제 통화했을 때 기준치 이하로 나갔다고 하고 아무도 딱 걱정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뭔 짓인가 몰라. 살충제 달걀 사태로 불안감에 휩싸인 소비자들은 정부의 엉터리 발표에 더욱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살충제 달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된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 일부가 여수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나주의 한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 3,600여 개가 여수 지역 마트 4곳에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3,500여 개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와 함께 팔려나간 90여 개 달걀에는 13 정화 코드가 표시돼 있다며 시민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각 읍면동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축산당국 조사 결과 순천 3곳, 여수 2곳의 산란계 농장 달걀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전남 지역의 30여 개 시민환경단체들이 신고리 핵발전소 건설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남시민행동은 오늘 전라남도 동부지역 본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외에서 핵발전소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부족했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지역별로 탈핵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시민 서명운동과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고 있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맞춰 추가 사업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옛 도심에서 유달산으로 오르는 길, 몽마르트 거리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서민의 삶과 애환을 예술로 승화시킨 이야기들이 관광 자원으로 거듭났습니다. 개항기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곳엔 만인의 얼굴을 담아낸 이벤트 벽면 공간도 눈길을 끕니다. 게스트하우스들도 속속 들어서면서 원도심 골목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014년부터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원도심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10개 마중물 사업과 26개 세부 사업이 2014년부터 4년째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올 연말까지 나타날 거고요.
원도심에는 골목길 해설사들이 배치됐고 먹통 축제 등을 개최해 지역을 알리고 있습니다. 빈 상가 활용을 위해 문화예술과 청춘 창업 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맞춰 추가 도시재생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다향기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선창권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밑그림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발맞춰 우리 시는 TF팀을 구성하고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대비에 목포시는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올 하반기 국토부에 도시재생 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순천문화재 달빛 야행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순천 원도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순천문화재 달빛 야행은 도시재생 사업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라져가는 문화유산 복원의 의미를 담아 야경과 야화, 야식과 야숙 등 8야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졌습니다. 특히 옛 순천 부읍성 일원에서 천년 역사길, 문화체험길, 근대문화체험길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체험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가수 김장훈 씨가 오늘 고흥에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아 자선 공연을 펼쳤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소록도 복합문화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에는 환자와 섬 주민,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장훈 씨는 공연이 끝난 뒤 소록도를 다시 찾아 환자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내버스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의 항소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범죄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69살 문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월 여수의 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1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양 지역의 투자 유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현재까지 투자 유치 실적은 5,81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6,984억 원의 3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 유치도 4,187억 원으로 지난 한 해 1조 7,914억 원에 비해 2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둔화 속에 광양만권의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의 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으로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한 투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양에서 한 60대 남성이 실종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광양시 진상면에 사는 65살 임모 씨가 집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계곡 풀숲에 쓰러져 있는 것을 수색 헬기가 발견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11일 아침 운동을 한다며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14일 오후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으며 발견 당시 얼굴 등 신체 일부에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코레일은 29일에는 경전선과 경부선, 동해선, 30일에는 전라선과 호남선, 중앙선에 대해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가능합니다. 음식점에 위장 취업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5일 여수의 한 식당에 배달 직원으로 취업한 뒤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